안녕하세요.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리사 제1강 대인관계란 무엇인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사 김남진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대인관계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대인관계의 다양한 유형을 구분하여 봅니다.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위한 첫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란 두 사람 이상이 상호작용을 통해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 이상이라고 하죠. 인간관계, 대인관계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호작용은 무엇으로 할까요? 말로 하겠죠. 말 또는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무엇을?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주고받는 관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시간 나는 지금 어떤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내가 주로 관계 맺는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 수업을 들으면 좀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 다른 말로 우리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삶의 대부분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혼자 살아간다가 아니라 이렇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또 확장되면서 가족이 생기고 또 이웃이 생기고 또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친구가 생기고 또 나아가서 직장의 동료가 생기고 이렇게 점점 가정에서 사회적인 관계가 확장되면서 어떻게 타인과의 관계가 더 이렇게 넓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대인관계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인관계가 중요한데요.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정서적인 지지와 소속감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태어났을 때 나는 혼자서 자랐어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나를 주 양육해주는 부모님 또는 다른 가족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고 지지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고 우린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주위에 어른들이 부모님이 다양한 가족들이 나를 많이 챙겨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자라는 게 자람에서 정서적인 지지 또는 소속감 또 어떤 물리적인 그런 형태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인 지지와 소속감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정서적인 지지와 소속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발달하냐면 자존감과 자아정체감이 발달하게 됩니다. 즉,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고 사랑을 통해서 좀 더 나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서 어떻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행복의 정의가 다양하게 있지만 제가 행복의 정의를 하나 설명을 하면 행복을 위해서는 첫 번째가 자율성.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으면 행복하고요. 두 번째가 소속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곳에, 내가 괜찮게 생각하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취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데, 즉 대인관계는 소속감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과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곳에 소속되어 있는지, 나의 대인관계에 따라서 이 행복과 성공이 많은 영향을 미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갈등을 잘 해결해 본 능력이 있고, 또는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갈등들을 넘어갈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도와주는 좋은 인간관계들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해결되고, 그 어려움들을 또 극복함으로써, 도전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서 결국은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중요하구나. 나의 삶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내가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대인관계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대인관계가 중요한데 여기서 또 이제 정신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인간관계가 좋은 인간관계, 건강한 인간관계가 주위에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우울하거나 불안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가 많은 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꼭 많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족 관계가 친밀하고 친밀이죠. 네, 친밀하고 신뢰롭다. 그래서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신뢰로와도 어떻게 나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많이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한 사람 나를 신뢰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신뢰롭고 또 내가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또는 있으면 몇 명 있는가? 이거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됐든 간에 이런 내가 신뢰하고 친밀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 그러나 이렇게 또 친밀하고 신뢰롭지는 깊은 관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또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좋은 인간관계는 우울과 불안을 감소한다. 그러나 인간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노력을 했는데도 뭔가 불편한 관계들이 있고, 그래서 갈등을 계속 느껴야 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고, 왜냐하면 이거는 관계란 말이에요. 두 사람 이상의 관계니까 내가 노력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거나 상대방도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느끼거나 또는 그 갈등으로 너무 심리적인 어려움을 느껴서 이제 나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 더 이상 관계를 하지 않을래 라고 해서 고립관계가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갈등이나 고립된 관계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나 혼자서 지내는 거 편해, 나 좋아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외롭고 우울하고 불안하는 그런 심리적인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혼자서는 행복하게 지낼 수 없다.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내 주위에 좋은 관계가 있어야 된다.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관계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니 결국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그러면 기본 요소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상호작용. 두 사람 이상이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과 행동과 표정 등을 통해서 서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편한 표정을 지어, 친절한 표정을 지어, 또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게 미소가 지어져, 기분이 좋아져. 그래서 내가 표정으로 좋은 사람, 편한 사람들을 대할 때 표정이 다르겠죠. 그러면 또 말도 다르겠죠. 좀 친절한 말투, 배려하는 말투, 이렇게 말, 그리고 행동. 내가 또 좋아하는 사람, 편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서로 반응하는 말과 행동과 표정들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항상 반응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호작용이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반응을 하는 건데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뢰인데 신뢰는 관계를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는 서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믿음.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또 저 사람은 나를 괜찮게 생각할 거야. 라는 믿음. 그리고 저 사람도 괜찮은 사람, 나도 괜찮은 사람, 이런 서로의 신뢰감이 형성될 때 관계가 지속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상호작용을 할 때 서로가 공감을 하고 저 사람의 입장은 이렇구나. 또 나의 입장을 저 사람이 이해해 주는구나. 서로 공감을 하면서 소통,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소통과 공감이 관계의 질을 좌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는 맺을 수는 있어요. 새로운 관계를 형성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좀 이해해 주지 못하고 또는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대화가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는 소원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을 한다. 그리고 그 상호작용으로 신뢰관계를 살펴보면서 저 사람과 계속 지속하고 싶을 때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 유형은 첫 번째, 관계의 깊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 깊이는 다른 말로 친밀도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인 관계, 심층적인 관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표면적인 관계, 어떤 관계죠? 네, 인사만 하는 이웃, 그리고 뭐 일상에서 그냥 가볍게 만나는 뭐 점원이나 이웃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우리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단순하게 만나는 사람들 은 표면적인 관계다. 그러나 심층적인 관계 있죠. 어떻게? 친밀도가 아주 높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 그리고 친한 친구, 연인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와 친한지 자주 보고 또는 대화가 잘 되고 그리고 뭔가 배울 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심층적인 관계, 친밀도가 높은 사람 관계를 맺고 싶겠죠. 그래서 깊이에 따라서 이렇게 단순한 가벼운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정서적 교류를 나누고 나의 생각과 감정과 가치관들을 어떻게 표현하는 깊이 있는 친밀도가 있는 관계로도 발전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좀 친밀도가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관계의 성격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나오는데요. 상사와 직원과의 관계는 이제 수직적인 관계죠. 그래서 또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그래서 뭔가를 배우거나 또는 환경적인 역할들이 주어질 때 그런 성격들, 역할에 따라서 관계들이 달라진다. 그리고 또 반면에 친구 관계, 동료 관계는 어떨까요? 공통점이 있고 서로 또 도와주는 관계, 친한 관계, 또 자기의 속 얘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또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또 달라지고요. 마지막은 지속성에 따라서 또 인간관계 유형은 달라지죠. 그래서 일시적인 관계, 일회성인 만남이나 뭐 고객들, 가볍게 한번 만날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는 지속적인 관계,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서 우리가 또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가족들, 네, 그리고 이제 친구들, 그리고 뭐 직장 동료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이런 지속성에 따라서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는지 또는 이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인간관계 유형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태도와 나의 뭐 생각들, 가치관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인간관계 유형에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관계 시작이죠. 우리 관계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무엇을 보나요? 첫인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첫인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사람의 제일 처음에 보는 게 외모겠죠? 나는 외모를 봐. 그리고 요즘은 어떤 그런 외모가 뭐 얼굴도 있죠. 얼굴, 뿐만 아니라 뭐 차림새,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말투.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표정.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사람의 태도. 그 다음에 요즘은 또 말투 플러스 목소리 톤. 이런 것들이 첫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관계를 시작하는데 첫인상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첫인상 효과를 초도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첫인상이 괜찮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일 거야.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일 거야. 그 사람은 성격도 좋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초도 효과인데, 그래서 이제 관계를 시작할 때 첫인상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뭐 소속된 곳에서 또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첫인상은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언제 누가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의 첫인상을 항상 생각하면서 좀 밝은 표정, 그리고 깔끔한 또는 청결한 그런 옷차림, 그리고 뭐 말투도 조금은 다정하게 하면 좋겠죠. 그리고 태도도 항상 좀 예의 바른 그런 태도를 보이면 좋겠다. 그래서 관계의 시작은 이렇게 첫인상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첫인상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대화를 하죠. 근데 첫 만남에 우리는 깊이 있는 대화를 하나요? 안 하죠. 우리는 피상적인 대화를 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네요. 뭐 취미는 무엇이에요? 또는 어느 동네 사세요? 뭐 이렇게 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이 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태도와 이제 정보들을 수집하면서 이 사람과 내가 공통점이 있다. 또는 이 사람 호감 가는 사람이다.
좀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친밀감이 형성되면서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싶겠죠. 그래서 좀 더 알고 싶다.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의 태도도 보겠죠. 저 사람도 말투를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맺어볼까? 라는 생각에서 이제 친밀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감을 가지고 이제 관계를 시작을 했다면 이제 유지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죠. 이제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항상 내 생각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또는 뭔가 활동들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이런 행동은 저에게 좀 이렇게 저를 좀 난처하게 하네요. 뭐 좀 속상하게 하네요. 라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 표현을 하죠.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 서로 노력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서로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이 해결되면서 어떻게 더 신뢰감이 쌓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과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진짜 처음부터 친밀감이 느껴져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노력해야 될 것 같아. 나도 배려해야 될 것 같아. 상대방도 노력을 하네. 배려를 하네. 또 상황을 공감해주네. 나도 공감 받고 있으니 나도 공감해줘야지. 나도 이해를 받았으니 나도 이해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그런데 좀 친해졌다 싶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보니 갈등과 오해가 쌓이고 저 사람은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네, 배려하지 않네라고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를 정리해야죠. 제가 앞 시간에 좋은 관계가 나의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는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만족도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는 좋은 인간관계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 불편해.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인간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이해해야 돼. 받아줘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관계를 맺지만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인간관계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나에게 불편함을 준다거나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배려가 서로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를 정리해도 된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 형성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개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율성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좀 자율성이 낮아서 누군가 다가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나의 어떤 사회성. 그래서 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나는 여러 사람 만나면 불편해, 기빨려. 그래서 나는 그냥 소수의 사람들과만 친해지고 싶어. 그래서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성격, 또 그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는지 또는 사회성에 따라서 인간관계의 형성에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의사소통 방식. 어떤 사람은 좀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타인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수동적,
그래서 나의 의견은 잘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 말만 좀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절 못하는 사람들은 좀 수동적이죠. 그리고 또 반면에는 수동 공격형이라고 해서 앞에서는 알겠어요 라고 했는데 하기 싫어, 뒤에서는 좀 변덕스럽게, 그러면 이제 뭔가 약속 같은 것도 좀 제 시간에 안 지키는 그런 경우에 의사소통 방식을 취하는 사람. 마지막으로는 자기주장형. 죄송해요. 자기주장형. 그래서 우리는 자기주장형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자기주장형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내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주장형이 돼야 돼요. 공격형이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자기주장형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의사방식에 따라서 관계 형성에 변화를 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기주장형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제일 처음에는 이거 모임에서 저 이거 싫어요. 저는 이거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요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자기 말 잘하네 라고, 왜 저럴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사람들이 더 건강한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리사 과정을 하면서 이런 자기주장형에 대해서 아마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상황적인 요인. 내가 성격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잘 지내고 싶고 의사소통도 내 생각들을 잘 표현하지만 근접성이라고 해서 가까이에 사람이 없거나, 또는 나와 비슷한 공통점인 사람들이 또 적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황적인 요인에 학교나 직장에서 뭔가 근접하고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와 공통적인 특징 또는 공유할 수 있는 유사성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상호 보완성이라고 해서 뭔가 도와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일 때 인간관계에 또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수준이라고 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좀 건강하고 내 스트레스를 잘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일 경우에 인간관계와,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많아서 또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불편함이 있을 경우에 또 인간관계의 어떤 변화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개인의 특성, 의사소통 방식, 또 상황적인 요인,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서 관계 형성은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다. 그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강한 대인관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게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상대방도 괜찮은 사람일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상대방은 별로야, 다 나쁜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될까요?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세상에는 별로인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은 친절한 것 같아, 대체로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아 라는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좀 중립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면 이제 별로인 사람은 아예 관계를 맺지 않으면 되고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 사람을 존중해야지, 저 사람을 배려해야지, 또 저 사람을 믿어야지 라는 생각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조율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감정을 표현하고 나의 생각들을 표현해야죠. 그러나 내 생각과 나의 감정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솔직하게.
근데 표현을 하고 어떻게? 조율을 하는 거죠. 아, 나는 이거 하고 싶어. 그런데 상대방이 공감을 해주는 거죠. 아, 그걸 하고 싶군요. 그러나 지금 제 상황은 그거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니 혹시 며칠 기다릴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 난 지금 하고 싶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이군요. 그러면 내가 며칠을 기다릴게요. 이렇게 서로 공감하고 서로 이해하여서 조율할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겠죠. 그리고 갈등이 있어도 무엇이 가능한 관계? 네, 회복이 가능한 관계. 우리가 친하면 친할수록 더 갈등은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친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바라는 거, 기대가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기대가 많고 원하는 게 많은데 상대방이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솔직하게 표현한 다음에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배려하고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노력과 배려와 표현을 통해서 회복이 가능할 때 우리는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나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유형에 따라서 나는 좀 깊이 있는 친밀한 관계를 좋아하는지 또 친밀한 관계가 좀 적은지 뭐 이런 것들 살펴보시고 나의 지금 인간관계의 만족도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요. 요즘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은 누군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인관계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관계 유형을 이해하고 자신의 인간관계를 잘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나는 어떤 유형의 관계에 가장 많이 속해 있는지, 그리고 나의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인관계의 기본 개념과 대인관계의 다양한 유형과 건강한 관계를 위한 첫걸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